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목서윤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대학도 개강을 맞이하는데요. 낯선 환경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무척 든든하겠죠. 우리 지역의 한 대학교에서 유학생과 지역민들을 맺어주는 호스트 패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향을 떠난 유학생들에게 부모 역할을 해주며 따뜻한 가족의 정을 전해줄 거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과 정성에 힘입어서 외국인 유학생들도 학업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우리 친구 할까요에서는 한국어와 사랑에 빠진 코스타리카의 마리아 씨를 만나봅니다. 지금의 남편과 인연을 맺어준 것도 한국어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 통해 만나보실까요? 풍요로운 해변이라는 뜻을 지닌 나라 코스타리카. 행복의 나라 코스타리카에서 온 마리아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정말 딸같이 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대해주고 싶어요. 순수해 보여서 그렇게 이뻤습니다. 한국어가 재미있고 사람들이 좋아 머나먼 중앙아메리카에서 한국까지 온 마리아 씨를 만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마리아라고 합니다. 저 코스타리카에서 왔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우리 남편이에요. 안녕하세요. 남편 정열입니다. 애가 꽁이에요. 꽁, 까만 꽁. 아기야, 인사해. 진짜 아기 없지만 우리한테 아기죠. 이곳은 마리아 부부가 두 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알콩달콩 살아가는 보금자리입니다. 아픈 길고양이들이 안쓰러워 가족으로 맞았는데요. 이제는 부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오빠 혹시 머리 바뀔 수 있어? 네, 고마워. 건강을 되찾은 고양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부 사이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거의 아침에는 와이프가 하고 저녁에는 제가 하고 거의. 근데 나가기 전에 확인해서 혹시라도 까먹고 안 했으면 그냥 제가 하기도 하고. 네, 그래요. 마리아와 남편 정열 씨는 지난 2016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을 이어준 건 다름 아닌 SNS인데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마리아 덕분에 금방 친해졌다고요. 우리 7년 전에 그 인터넷으로 만났어요. 제가 그때 코스타리카 있을 때는 한국말 배우고 있다가 친구가 이 앞 좋다, 한국 사람 되게 많다 이렇게 알려줬군요. 그때 7년 전에도 한국말을 되게 잘 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 보이스 메시지 같은 걸 보내주는데 전 정말 처음에 한국 사람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사실 남편 정열 씨는 결혼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리아를 만나며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고 마리아를 한국으로 초대했죠. 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결혼이라는 걸. 근데 이제 와이프를 알게 되면서 정말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마리아 씨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코스타리카에 있는 그리운 엄마입니다. 올라. Hola, ¿cómo está, mami? 마리아 씨가 한국행 짐을 쌀 때도 별 반대 없이 응원해준 든든한 존재. 하지만 대다수의 딸들이 그렇듯 엄마에게 미안한 점이 한두 ga지가 아닙니다. Oye, usted no lo ha podido ver en persona. ¿Ya lo quiere conocer? Ajá. Entonces, pero al saber que estás feliz, porque él te hace feliz, eso me da más tranquilidad, me da paz, me da la confianza de que estás en buenas manos. 코스타리카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한 부부. 하지만 마리아 씨의 가족들은 그 선택을 믿고 존중해줬습니다. 사실 약간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한국말 공부한다고 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엄마 몰라요. 그리고 아마 이 비디오 보면 어차피 한국말에 있으니까 번역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빠 이번에는 스페인어 마스터 한다고 했다며. 지금까지 못 배웠어? 번호. 잘 기억 안 나. 오.
아 그건 기억나는데 번호 말해봐. 다 기억 안 나. 아 그럼 말고만 끝. Uno, dos, tres, cuatro, 마지막으로 숫자 10은 10. 오. 예. 그 인사는 인사. 엄마 전화 올 때. Hola, 올라 뭐. hola, ¿cómo está? Bien usted? 네, 올해는 그래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와이프랑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일주일에 한 번 딱 1시간씩 공부하기로. 딱 아니. 이제 개인적으로 또 따로 공부를 해야죠. 이때 누군가 마리아 씨를 찾아왔습니다. 부부의 달콤한 시간에 끼어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리아 씨에게 영어를 배우는 제자라고 하네요. How was your week? I went practice golf. 스페인어가 공용어인 코스타리카. 하지만 교육열이 높아 영어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마리아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현재는 스페인어 교육 수요가 많지 않아 영어 위주로 강사 활동을 하고 있죠. 과외도 하고 그 학원도 다녀요. 학원에서는 영어 가르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전주에서는 스페인어 배우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서. 근데 이제 익산에서 이제 두 명이 이제 회사에서 스페인어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 드디어 가르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부안에 사는 시부모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참으로 다정하게 며느리를 반겨주시네요. 첫인상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순박해 보이고 순수해 보여서 그렇게 이뻤습니다. 제가 딸은 없지만 정말 딸같이 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대해주고 싶어요. 외국인 며느리, 그것도 저 멀리 중남미에서 온 며느리를 만나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처음엔 물론 우려도 있었죠. 하지만 아들과 재미나게 지내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니 이보다 예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요. 김치 너무 좋아하고 잘 먹어요. 엄마 해주는 반찬은 제일 맛있어요. 시금치하고 그 고사리. 네, 고사리 진짜 좋아했어요. 좋아요. 처음부터 어머니는 처음부터 너무 달콤했어요. 마리아 왜 이렇게 이뻐? 아이고 와서 고생했죠. 이렇게 그런 거 하니까 처음부터 시어머니랑 사이 되게 좋았어요. 아버님이 이제 성격이 좀 세가지고 제가 안 하는 거 뭐 손 잡고 이런 거 많이 저니까 그래서 조금씩 갈게요 이렇게. 근데 지금 5년 후에 이제 안아줬어요. 날 잡기로 했어? 티켓도 올라가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그런 날짜라서 맞아. 우리 한 달 전부터 너희들 같이 엄마 모시고 제주도로 보내드릴 제주도로 테니까 가도 괜찮잖아. 결정되면 이제 웨딩 홀은 예약해도 늦지 않으니까. 부부는 올가을 결혼식을 올릴 계획입니다. 네, 어머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게 결혼반 이거 엄마 주는 건데 심플한 것만 고르더라고요. 그때 마음 먹고 사주려고 얘기해서. 지금 9월 달에 지금 결혼식을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결혼식도 지금 2년 전에 예약을 해놨었다가 계속 연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장모님도 티켓 사놓으셨던 게 있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다 취소하시고. 진짜 이렇게 많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그리고 우리 엄마도 한국 되게 오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오시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조금 속상했죠. 올해는 꼭 오셔야죠. 인근 바닷가로 산책을 나온 마리아 가족.
나란히 잡은 손에는 든든한 지지와 수많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나 이렇게 파도 센 거 오랜만에 봐. 생선 같은 거 다 공짜로 온다고 그랬잖아. 공짜로? 아니요. 돈 안 내고 온다고 그랬잖아. 뭐 배 있으면 공짜로 잡으면 가족이 된다는 것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꿈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이제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제 꿈은 이제 번역사 되고 싶어요. 열심히 이제 한국말 공부해서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게 그런 일 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와이프 편에 서서 항상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나디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이 곁에 있고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지금이 즐겁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부부에게 봄이 찾아옵니다.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국의 문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성주 씨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주 씨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네. 느끼시기에 한국과 뭐 태국의 직장 문화의 차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사회생활은 그런 큰 차이점은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상사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술도 마셔야 되고, 네. 네, 태국도 마찬가지로 술도 마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치료도 마셔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회식할 때 정해지는 장소만 회식하는 거 아니라 1, 2, 3차까지 있었잖아요. 예. 노래방도 가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태국에서는 정해지는 곳에서만 마무리하고 재미있게 회식하면서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우리나라처럼 뭐 1, 2, 3차 뭐 이런 건 없나 보네요. 네네네. 정해지는 곳에서만.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태국에 있는 성현 씨를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만 30살 정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자영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같이 일하는 그 동료분들도 또 신경을 쓰고 해야 할 텐데요. 네,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아무래도 사장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저를 좀 많이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이 끝나고 나면 직원들이랑 먹을 거를 먹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꼭 회식을 하면서 놀이를 통해서 좀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국이나 태국이나 직장 생활하는 거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성현 씨가 태국 직장인들의 운동회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시죠. 오늘 팝콘 호텔에서 운동회를 합니다. 난길라시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천군백군처럼 이런 운동회를 하는데 태국은 보라색, 분홍색, 초록색 이렇게 있습니다. ไปดูกันว่าวันนี้ใครจะได้เป็นสีที่ชนะในวันนี้ค่ะ 직장 운동회인 건가요? 네네네. 그런데 굉장히 규모가 큰 것 같아요. 네네.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어요. 근데 거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네네. 굉장히 큰 축제 현장 같거든요. 네, 맞아요. 파레드거든요, 이게. 운동회 들어가기 전에 파레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직원분들도 되게 많네요. 이게 직원만 참가하나요? 아니면 뭐 가족들도 같이 하나요? 아니요, 그 직원만 참가하는 거예요. 네. 네. 한국에서도 이런 네, 있습니다. 있잖아요. 네. 비슷해요. 네.
다들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죠. 상 위해서, 예. 상하기 위해서요. 이것도 저도 봤거든요. 한국에서 이런 것도 있죠. 네. 거기 안에 아, 바늘구멍에 바늘, 실을 넣기도 하네요. 네네네. 이것도 아, 이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무섭더라고요. 못해요, 저도. 아, 줄다리기. 줄다리기도, 네, 네. 빠질 수 없죠. 네. 같은 줄다리기 하는 모습인데 네. 한국과 그 풍경이 많이 달라요. 그래요? 야자나무도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네네. 굉장히 푸릇푸릇하거든요. 네네. 또 축구, 배구도 하고 네. 축구도 하고요. 하루 종일 이어질 거의 거예요. 거의 하루 종일. 이제 저녁에 이제 한잔 하는 거죠. 예, 파티로. 그렇죠. 네. กีฬาสีก็จบลงแล้วนะคะ วันนี้ก็มีความสุขมากตลกมากแล้วก็ 즐거울 것 같아요. หลายๆอย่างแล้วก็ได้เต้นด้วย สนุกจริงๆค่ะวันนี้ ตอนนี้ก็รอคุณแฟนมารับนะคะพี่รักพี่รักค่ะ หนูอยากรู้ว่าที่เกาหลีมีกีฬาสีแบบนี้ไหม 네, 한국에도 있죠. ไม่ใช่แต่ที่เกาหลีก็มีสีขาวกับสีฟ้า มีแค่สองสี อ่าสี ทุกแบบทุกที่เลยก็มีแค่สองสี ใช่ จริงเหรอทำไมมีน้อยจังอะ 네, 성현 씨 영상 잘 봤습니다. 이게 운동회 현장인데 그럼 여자친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하는 운동회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자친구가 다녔던 호텔에서 운동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운동회를 한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즐거워 보이긴 하던데요. 성주 씨는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옛날에 그 태국 생활 다녔을 때 떠올리는 거죠. 저도 이런 운동회는 많이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너무 재미있고 이게 친구, 그 동료랑 같이 운동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아, 그러셨구나. 네. 네. 그리고 이제 영상 초반에 보면은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퍼레이드 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네. 이 퍼레이드는 어떤 의미로 하는 건지 성현 씨가 이야기해 주실까요? 퍼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그 각자 팀의 개성 혹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간이고 또 운동을 하기 전에 춤을 통해서 흥을 돋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확실히 많은 팀들이 색깔별로 있으니까 보기에도 되게 다채롭고 네. 즐거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운동회 하면은 보통은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곤 하거든요. 네. 예, 근데 태국은 뭐 어른들도 적극적으로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성주 씨 같은 경우에는 혹시 한국에서도 운동회에 뭐 참여하거나 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한국에 와서 딱 그 애들이 유치원 부모 네. 그 운동회 있었거든요. 예. 한번 참관했었어요. 그래도 태국과 한국의 이게 운동회 그런 식도 비슷했거든요. 네. 줄다리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달리기인가요? 네. 엄마는 달리기도 하고 아빠는 아빠끼리 줄다리기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비슷해요. 예. 즐거우셨어요? 네, 즐거웠어요. 네, 뭐 태국이나 한국이나 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제 승부욕도 발동되면서 네, 즐기는 모습은 뭐 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성현 씨가 보기에는 이 한국의 운동회와 태국의 운동회 좀 다른 점도 있나요? 아까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는 청군, 백군 이렇게 두 가지 팀으로 나뉘는 반면에 태국에서는 최소 보통 3팀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혹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많은 인원수가 많다 보면 6팀, 7팀까지도 나뉜다고 합니다. 팀의 수도 다르지만 네. 또 종목들도 한국에선 볼 수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너무 다양하죠, 태국에서. 네, 예를 네. 들어 그 바늘구멍에 실을 네. 깨는 것도 좀 독특했는데 네. 줄다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반갑게 느껴졌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태국에서는 네. 사람들이 물속에서도 줄다리기를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영상 속에서 봤던 건 뭐 코끼리랑도 줄다리기를 하고 물속에서 하는 장면을 코끼리 본 같은 적은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코끼리와 줄다리기를 하나 봐요. 네, 네, 있긴 있어요. 아, 보신 적은 코끼리랑 같이 없으시고요? 있어요. 아. 해봤어요.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 아빠는 고향에는 수린 있거든요. 수린에서는 이제 코끼리는 상징으로 그런 지역이어서 이제
코끼리 소리 내서 코끼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매년 12월에 축제를 해요. 코끼리랑 같이 줄다리기도 하고 축구도 같이 했었거든요. 코끼리랑. 그래요? 네네. 이게 태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에게는 문화 알려주기 위해서 운동회는 열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보통 사람 몇 명 정도가 반대편에서 당기면 코끼리랑 비슷한가요? 11명 정도. 많으면 15명? 이 정도요. 네, 네네. 하긴 뭐 성인 한 10명 정도의 그 무게이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비슷한가 봅니다. 네. 네, 코끼리랑 하는 운동회라니 이건 정말 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태국의 운동회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활력 넘치는 운동회의 현장을 보니까 우리 일상도 좀 더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신 정성현 씨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성주 씨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실군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경로당 공동급식 도우미를 2년 만에 다시 배치했습니다. 지난달부터 214개소 마을 경로당에 배치된 도우미들은 하루 3시간씩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와 배식, 설거지 등을 돕습니다. 경로당 이용 인원에 따라 50명 미만은 도우미 1명, 50명 이상은 2명의 급식 도우미가 지원됩니다. 어르신들의 균형 있는 영양 및 식사를 챙기고 좀 더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읍 씨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일자리 정책 추진단을 가동했습니다. 추진단은 민간과 공공, 농촌 일자리, 취업교육 등 4개 분야에서 시청 부서별 일자리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읍 씨는 올해 8,5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읍시 일자리 정책 추진단을 통해 구인난을 해소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창군이 벼생산 장려금 31억 원을 농가에 지급합니다. 생산 장려금은 헥타르당 66만 5천 원으로 지난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벼를 경작한 농업인 3,800여 명에게 40kg 한 포당 3,700원 정도의 차액을 보전합니다. 농가당 최대 3헥타르까지 지원되는데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창군 운곡 람사르 습지가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 관광지 공모에 선정돼 인프라 개선과 마케팅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86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운곡 습지는 생물 다양성이 높고 국내에서 보기 드문 산지형 습지여서 인근의 고인돌 탐방지와 함께 고창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입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한국 음식 만들기부터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까지 마치 친정언니처럼 결혼 이주민에게 자상하게 도움을 주는 친정언니 맺어주기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겠죠. 마침 김제시에서 친정언니 맺어주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결혼 이민자와 선주민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